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차가운 화요일 저녁, 나는 직장을 잃었다. 음침한 아파트에서 끔찍한 이메일을 응시하는 내게 노트북에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다. 타이라 씨께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속이 울렁거렸다. 밀린 집세가 2달이나 되었고 집주인 리처드 씨는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쫓겨날 거라며 일주일의 시간을 주었다. 저축도 대책도 없었고 LA 같은 도시에서 실업자가 된다는 현실에 압도될 뻔했다. 포기하지 않겠어. 결의와 절망감에 크레이그슬리스트를 찾았다. 끝없이 이어지는 광고들을 스크롤하며 하나씩 더 수상쩍어 보이는 것들 뿐이었지만 나는 일자리를 찾았다. 마사지 가게에서 마사지사를 구하고 있었다. 급여는 좋았고 하루에 1명의 고객만 배정되었다. 일은 적고 돈은 많이. 완벽해 보였다. 너무 완벽한 것 같았지만 나는 절박했다. 그래서 지원을 했다. 놀랍게도 답장은 즉각 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제공된 주소로 갔다. 판자로 막힌 델리와 깜빡이는 네온 불빛이 있는 세탁소 사이에 끼어있는 작고 눈에 띄지 않는 건물이었다. 작은 금발 여성이 문 앞에서 맨발로 나를 맞이하며 눈을 마주치고 활짝 웃었다. 타이라 씨인가요? 그녀가 물었다. 네, 맞아요. 데프니시겠죠? 네. 따라오세요. 그녀는 나를 좁은 복도를 따라 뒤쪽의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어두컴컴했고 두꺼운 커튼이 자연광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었다. 라벤더 향과 다른 무언가, 속이 뒤틀리는 듯한 금속성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다. 방 중앙에 있는 마사지 테이블을 보자 불안감이 더욱 커졌다. 한 남자가 이미 엎드려 있었다. 그의 흰 머리카락은 어두운 시트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그곳에 누워 있었던 것처럼 늙고 허약해 보였다. 데프니가 그를 향해 손짓했다. 이분이 그레인저 씨예요. 오늘 당신의 고객이죠. 어깨에만 집중하세요. 많이 뭉쳐 있거든요. 나는 가슴속 답답함을 무시하려 했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녀는 목소리를 낮춰 마치 비밀을 털어놓듯 속삭였다. 일하는 동안 맨발이어야 해요. 네, 왜죠? 규칙이에요. 마치 직원을 맨발로 일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것처럼 그녀는 대답했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쳤지만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데프니는 방을 나갔다. 나는 신발을 벗었고 차가운 타일이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그리고 그레인저 씨에게 다가갔다. 나는 속이 꽉 막힌 듯한 긴장감을 풀려고 애쓰며 내 소개를 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어깨를 마사지하기 시작하자 그의 가쁜 숨소리와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흐느낌만이 들렸다. 시계가 째깍거리고 방의 온도가 떨어지는 듯 점점 더 침묵이 깊어졌다. 30분이 아무 일 없이 지났을 때 갑자기 불빛이 깜빡였다. 방은 진홍빛으로 물들었고 모든 것에 기괴한 빛을 드리웠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나는 얼어붙었다. 그리고 그것을 들었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커졌다. 틀림없는 아이들의 목소리였다. 동요를 부르는 소리, 벽에 메아리 치는 웃음소리, 목더미에 털이 쭈뼛 섰다. 이건 그냥 이상한 게 아니었다. 뭔가 잘못됐다. 모든 본능이 당장 떠나라고 소리쳤지만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온갖 끔찍한 가능성들로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갑자기 발에 차갑고 축축한 무언가가 느껴졌다. 너무 놀라서 작은 비명을 지르며 발을 뒤로 뺐다. 물이겠거니 하고 내려다봤지만 눈에 들어온 것은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묽고 끈적끈적한 액체가 발가락 주위에 고여 있었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쿵쾅거렸다. 여긴 대체 어떤 곳이고 왜 모든 게 이렇게 이상한 걸까? 하지마. 쉰 목소리가 침묵을 깨고 rasped. 그레인저 씨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고 마사지 오일 트레이가 바닥에 떨어져 덜컹거렸다. 나는 그의 명령에 따르는 것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압도적인 충동 사이에서 갈등하며 망설였다. 호기심이 이겼다.
나는 천천히 몸을 굽혀 테이블 아래를 들여다보았고 그때 그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기괴한 미소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은 메스꺼울 정도로 번들거렸으며 입은 침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는 말 그대로 내 발에 침을 흘리고 있었고 마치 뒤틀린 환상을 음미하는 듯 내 발을 바라보는 그의 모습에 소름이 끼쳤다. 숨이 턱 막히고 공황 상태에 빠졌고 방이 나를 덮치는 듯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는 돌아서서 문으로 달려갔고 손잡이를 찾는 동안 타일 바닥에 발이 미끄러졌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더 커지고 더욱 기괴하게 들렸다. 나는 마침내 문을 열고 복도를 질주했고 감히 뒤돌아보지 못했다. 밖으로 나올 때까지 멈추지 않고 달렸다. 신발은 신을 겨를도 없었다. 달리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였다. 젖은 아스팔트에 맨발이 찰싹거렸다. 그 후 마사지 가게에서 몇 번이나 전화가 왔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나는 가방을 싸서 오빠 집으로 이사했고 소름 끼치는 늙은 남자와 그들의 역겨운 환상이 없는 새로운 직장을 찾을 때까지 소파에서 지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나를 따라다니며 괴롭혔다. 그리고 때때로 밤늦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곤 했고 나는 그곳에서 진정으로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나는 친구들에게서 새로운 태국 마사지 가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곳의 여자들이 얼마나 완벽한지에 대해 표정도 잡담도 없이 오직 일에만 집중하는 모습. 나는 그것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호기심이 나를 이겼다. 온몸이 뻐근할 정도로 격렬한 운동을 마친 후 나는 그곳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곳은 우리 마을의 조용한 거리에 숨겨져 있었고 마치 일부러 눈에 띄지 않으려는 듯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드러운 조명과 푸른 녹음이 입구를 감싸고 있는 다른 고급 스파와 다를 바 없어 보였다. 안으로 들어서자 인테리어는 놀라웠다. 어두운 나무 패널, 정교한 태국 조각, 따뜻한 흑빛의 태국풍 장식. 공기는 자스민과 백단 향이 섞인 향기로 가득했고 그 향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도 감각을 예민하게 했다. 전통 태국 의상을 입은 접수원이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맞이했고 서비스 메뉴를 건네주었다.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녀는 나를 개인실로 안내했다. 방은 어두컴컴했고 중앙에는 낮은 테이블이 있었고 주변에는 부드러운 쿠션이 놓여 있었다. 나는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고 방에 있는 것만으로도 근육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잠시 후 문이 미끄러지듯 열렸고 작은 체구의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아름다웠다. 섬세한 이목구비와 비단처럼 등을 타고 흐르는 긴 검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나를 놀라게 한 것은 그녀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도자기 인형처럼 감정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잭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그녀는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고 우아하게 테이블로 다가갔는데 그녀의 움직임은 거의 기계적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거의 속삭이는 듯했다. 그녀는 마사지 중에 말을 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만지지 말라고 지시했다. 마지막 부분은 불편했지만 나는 동의했다. 마사지가 시작되었고 나는 왜 이곳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금방 이해했다. 그녀의 손은 정확하게 움직였고 초현실적일 정도의 숙련된 기술로 내 근육의 뭉친 부분을 풀어주었다. 스트레스가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나는 그 경험에 몸을 맡겼다. 하지만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녀가 테이블 주위를 움직이다가 허벅지가 내 손에 스쳤다. 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했고 갑자기 나는 방에 없었다. 나는 다른 곳 어둡고 무서운 곳에 있었다. 나는 울창한 정글 한가운데 있는 외딴 마을을 보았다. 밤이었다. 공기는 연기로 가득했다. 집들이 불타고 있었고 영혼을 섬뜩하게 하는 비명소리가 들렸다. 혼란 속에서 나는 어린 소녀가 군복을 입은 남자들에게 끌려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일그러져 있었고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환영이 나타났던 것처럼 빠르게 사라졌다. 나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지만 뭔가 잘못되었다. 라다는 움직임을 멈추고 마치 조각상처럼 굳어 있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내 어깨에 얹혀 있었지만
따뜻함도 생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라다, 괜찮아요?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다. 나는 이번에는 더 크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녀의 팔을 만졌다. 또다시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녀는 다시 살아났다. 마치 물속에 잠겨 있다가 막 숨을 쉬기 위해 수면 위로 올라온 듯 숨을 헐떡였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나를 바라보는 그녀는 더 이상 생명 없는 인형이 아니었다. 그녀는 겁에 질려 있었다. 그들은 이 남자들을 납치해요. 그림자들이, 그들은 우리에게 뭔가를 마시게 해요. 그리고 우리는 조각상이 되는 거예요. 그녀의 말은 급박했고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바로 그때 유리문에 기대어 밖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세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남자 중 한 명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키가 컸고 어두운 빛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뭔가 부자연스러운 점이 있었다. 그의 피부는 마치 살아있는 그림자처럼 칠흑같이 검었다. 나머지 두 남자도 따라 들어왔고 문이 그들 뒤로 닫혔다. 남자는 태국어로 뭔가 말했다. 그녀는 갑자기 마사지를 재개했고 그녀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다. 나는 뭔가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몸은 공포에 질려 꼼짝할 수 없었다. 그림자 같은 형체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고 나는 이것이 좋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마침내 그림자가 나에게 손을 뻗자 내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다. 나는 테이블에서 마사지 오일을 grab고 그의 얼굴에 던졌다. 그에게 해를 입히지는 못했지만 그를 깜짝 놀라게 하기에는 충분했다. 나는 테이블에서 뛰어내려 문으로 돌진했고 문을 막고 있는 두 그림자와 부딪혔다. 우리는 바닥에 쓰러졌고 나는 미친 듯이 싸웠다. 아드레날린이 내가 몰랐던 힘을 주었다. 어떻게든 나는 벗어나 방을 뛰쳐나왔다. 나는 밖으로 나올 때까지 멈추지 않고 달렸다. 숨을 헐떡이며 심장은 가슴 속에서 쿵쾅거렸다. 마침내 뒤돌아보니 마사지 가게는 어두웠고 새 그림자가 위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다음날 폐쇄되었다. 표지판도 설명도 없이 그냥 사라졌다. 나는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고 합리적인 설명을 바랐다. 그때 그가 그림자 인간에 대해 말해주었다. 그들은 마치 신화 속 존재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인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몰래 조종하는 존재라고 말해요. 도마뱀, 인간이라고도 하죠. 전설에 따르면 그들은 수세기 동안 존재해왔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숨어서 세계 질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그 마사지 가게는 인신매매 조직의 일부였을 거예요. 나는 내가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지만 뭔가 말이 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들이 아직도 나를 찾아올지 궁금했다. 나는 항상 수영장에서 가장 빨랐고 학교 간 수영대회에서 금메달을 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 꿈은 시상대에 서서 관중들의 함성을 듣고 목에 걸린 메달의 무게를 느끼는 것이었다. 하지만 큰 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일상적인 연습 중에 어깨에 갑작스러운 통증이 느껴졌다. 그냥 쥐가 났을 뿐이야. 쥐가 났을 뿐이야.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수영을 못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은 아니었지만 내 약점이 승리를 놓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스트레칭을 하다가 움찔하는 것을 눈치챈 것은 수영 선수 동료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피터였다. 내가 쥐가 났다고 인정하자 그는 근육을 이완시키기 위해 심부 조직 마사지를 받아보라고 제안했다. 그는 심지어 주소까지 알려주면서 그런 종류의 마사지를 받기에 마을에서 가장 좋은 곳이라고 말했다. 마사지는 내 취향이 아니었지만 피터는 마사지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예약을 했다. 마사지 가게는 조용한 거리에 숨겨져 있었다. 번쩍거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문을 통과하자마자 나는 다른 세상에 들어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라벤더와 시트러스 향이 섞인 향기가 공기 중에 가득했고 파란 불빛이 사방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아름다운 접수원이 나타났다. 매우 매력적이었다. 그녀는 나를 뒤쪽 방으로 안내했다. 방에는 고요한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파도 소리가 들려 마치 챔피언십 압박에서 벗어나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내가 자리에 앉자마자 금발 남자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나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 미소는 즉시 나를 편안하게 만들었다. 저는 오늘 당신의 마사지사인 카를로스입니다. 그는 말했다. 그리고 신선한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내밀었다. 그 순간 나는 마사지 전에 마셔야 할지 후에 마셔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래서 한 모금 마셨다. 내가 필요했던 것처럼 신선했다. 리암 누우세요. 그는 매우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그의 말에 따라 부드러운 매트리스에 누웠고 그는 조명을 더 어둡게 했다. 파도 소리가 더 커졌고 나는 거의 발밑에 모래가 느껴지는 듯했다. 카를로스가 만지자 그의 손길 아래에서 내 근육이 천천히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깨에 꽤 쥐가 났네요. 그는 능숙한 손길로 아픈 부위를 마사지하며 말했다. 네, 그래서 여기 왔어요. 이것 때문에 속도가 느려질 수는 없어요. 챔피언십에서 우승해야 하거든요. 나는 대답했다. 베개 때문에 목소리가 묻혔다. 카를로스는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있잖아요. 제가 시도해볼 수 있는 고대 기술이 있어요. 침술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통증에는 항상 매우 효과적이었어요. 약간 따끔하겠지만 그 후에는 쥐가 난 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나는 잠시 멈췄다. 나는 바늘을 견딜 수 없었지만 이곳의 조명, 소리, 카를로스의 차분한 존재감은 나를 안전하게 느끼게 했다. 좋아요, 해보죠. 나는 동의했다. 카를로스는 많이 따끔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고 정말 그랬다. 그가 바늘을 꽂았을 때 살짝 따끔했을 뿐이다. 마치 전류가 몸을 통과하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었지만 불쾌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나는 몇 주간의 고된 훈련으로 인한 피로감에 잠겨 의식을 잃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때 꿈이 시작되었다. 아니, 최악의 악몽이었다. 꿈속에서 나는 황량한 해변에 혼자 있었고 파도가 내 발을 적셨다. 하지만 이 물은 평소의 짙푸른 색이 아니었다. 역겹고 더러운 짙은 붉은색이었다. 하늘은 갈라지고 부서져 있었고 번개가 귀청이 터질 듯한 굉음과 함께 번쩍였다. 번개가 칠 때마다 울려 퍼지는 소리는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마치 살을 찢는 듯한 축축한 소리였다. 나는 공황 상태에 빠져 해변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내 발은 모래 위를 쿵쾅거렸지만 아무리 멀리 달려도 피처럼 붉은 파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마침내 나는 인명구조대 망루 위에 있는 사람을 발견했다. 카를로스가 뭔가를 먹고 있었고 가까이 다가가자 나는 그것이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공포에 질렸다. 그것은 사람의 장기였고 그의 손과 입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카를로스는 크고 피투성이인 미소를 지었고 나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소리쳤고 내 목소리는 황량한 해변을 따라 메아리쳤다. 그리고 마침내 깨어났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마사지 가게에 없었다. 대신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배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내 부모님이 거기 계셨고 분명히 겁에 질렸지만 동시에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는 목이 말라 쉰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 손을 잡았다. 네가 이틀 동안 집에 오지 않아서 우리는 경찰에 신고했어. 그들은 마사지 가게 지하실에서 죽어가는 너를 발견했어. 기억이 떠올랐고 나는 꿈이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 내가 겪었던 공포의 메아리라는 것을 깨닫고 소름이 끼쳤다. 카를로스는 바로 그 테이블에서 나에게 약을 먹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희생자들의 장기를 적출하는 비밀 지하실로 나를 끌고 내려갔다. 경찰은 카를로스와 그의 일당이 장기 밀매를 해왔다고 말했다. 그들은 몇 년 동안이나 이 일을 해왔고 우리처럼 며칠 동안 실종되어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젊은 사람들만 노렸다. 내 소위 친구라는 피터도 그들의 범죄에 가담했고 나 같은 아이들을 마사지 가게로 데려왔다. 그들은 피터를 소년원으로 보냈고 나머지 일당은 감옥에 갇혔다. 하지만 그건 나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 나는 저주받은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나는 신장을 잃었다. 한번 잃으면 절대 되찾을 수 없는 것을. 나는 챔피언십의 꿈을 잃었고
그 자리에는 악몽 같은 현실이 들어섰다. 하지만 눈을 감자 나는 그 파도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피처럼 붉은 파도 소리를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